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템 업앤다운의 저는 황영 멘토입니다. 자, 추석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첫 방송인데요. 그만큼 이제 추석 기간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는 계속 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움직였었는지 그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를 제외하고는 좀 상승장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바로 전날이죠.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종목 있을 겁니다. 특히나 IT 쪽이 그럴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에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꼼꼼히 해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추석 지나고 났으니까 또 새로운 장이 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에 맞아서 어떤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은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꼭 점검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하고 지금 문자 상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아래 보시면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2638-3966번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하고 좀 뒷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오늘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 샵 3989번입니다. 자, 문자는 100원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보다는 전화 쪽으로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보유 종목들 무조건 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 들고 02-2638-39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 증시가 또 3일 동안에 저희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또 거래가 됐었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드디어 나왔고요.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즉 B컷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좀 깊게 들어오면 당연히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는 좀 희한한 얘기가 들었어요. 아니, 금리 0.25가 아니라 0.5를 했어? 이거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한데, 반면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5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뭔가 이제 뭐 추측성이죠. 추측성 반응에 따라서 올라갔다 또 결국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다시피 IT 쪽 위주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특히나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장이었고요. 우리가 M7 종목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는 그 전에 올라갔던 것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의 선반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란에서 오는 잠깐의 또 하락이 있었지만 전체 시장의 큰 방향은 결국은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쉬는 기간 동안에 올랐다는 건 약간 좀 배가 아픈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개장이 됐었다면 분명히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다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IT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IT의 영향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코스피가 현재 0.6%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매도세를 보니까 이 매도가 외국인들이 6천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중에서 업종에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6천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체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그리고 특기 종목이라고 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특히나 하이닉스의 낙폭이 거의 뭐 폭락 수준이죠. 자, 이렇게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많이 빠지니까 결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던 건데요. 하이닉스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목표가를요, 기존에서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도 역시 덩달아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IT 쪽, 특히나 삼성 하이닉스 이쪽이 좀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좀 살아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호재와 악재 속에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이다 보니,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될까? 내 종목은 지금 괜찮은가?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 자,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전화번호 저희가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릴게요. 기존의 전화번호에서 오늘은 전화번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뒷자리 수가. 그래서 02-2638-3966번 지금 전화 주시면 모든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어떤 곳에서 어떤 멘토님께서 또 강연회를 하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도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장소를 보시면 부산입니다.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반기를 준비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갈 거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잖아요.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과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잘 따라가면 분명히 또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 이번 주 주말 동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바로 천안에서 진행됩니다. 천안 축구센터 3층에서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뭐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의 지역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지금 추석 지나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내용들 준비해서 갈 테니 주변에 지역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이번 주 주말 강연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말 동안의 강연의 일정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공지해 드릴게요. 02-2638-3966번입니다. 자,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석 지났잖아요. 지금 정신 탁 바짝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이 또 개장됐으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또 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라면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자, 이 부분들 제가 꼼꼼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네. 아, 네. 저 LG전자요. 네. LG전자 10만 2천 원에 10% 갖고 있는데 오늘 올라오길래 이거 네.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 그쵸.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갑자기만 올라갔죠.
아, 무슨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웹 OS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네. 이제 LG전자 원래 기존의 가전이라든지 뭐 그 항상 해오던 사업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도 웹 OS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와 관련해서 또 증권사에서 이 이제 이렇게 실적이 이제 다변화될 수 있고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 기대감이 올라간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죠. 예, 그러니까 엄청 빠져요, 지금 맞아요. 삼성전자. 네, 그것도 갖고 계세요, 혹시? 그건 아니요, 아니, 삼성전자는 세 개밖에 없는데, 아, 그거, 그래요? 저게, 어. 뭐야, 6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수급이 어쨌든 거기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예, 빠지면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쪽에서 보려면 어쨌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 재료가 이제 LG전자 쪽에 나왔으니 그쪽으로 또 네, 옮겨가는 자금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네, 약간의 반사이익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LG전자는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아마 이제 네, 10만 2천 원이고 현재 10만 9천 원이니까 오늘 올라갔다가도 조금 이제 빠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LG전자하고 같은 업종 안에서 속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의미에서 가는 거잖아요.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를 얼마에 매도해야 돼요, 이거? 네,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말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네, 보세요.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더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예, 저는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만 원짜리가 지금 오늘 한번 거의 근처에 왔다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12만 원까지는 않았어도 12만 원 근처에 왔죠. 10만 9,800원이니까 아마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위쪽에서 올라갔다가 과거에 이 막혔던 네. 자리예요. 앞에 보시면. 아, 네. 매물대예요? 네,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11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아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11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1, 가격 차이가 많이 11만 나진 원이요? 않거든요. 11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리하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난,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면 만약에 네.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매도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 매도보다 이 올라가는 이 상승의 힘이 강하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위쪽으로 12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11만 네. 5천 5천 원이요? 원. 네. 그러니까 11만 원 제가 얘기하는 거 4,500원에 네. 걸어놨거든요, 잘 지금. 보세요. 네. 예. 11만 원 넘어가면 절반 일단 매도하시고 아, 네, 절반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12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1만 해서 5천 네, 원이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예.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아, 네. 네, 덕산 네오룩스 갖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갖고 계세요. 네, 매수 3만 원에 7%요. 3만 원에 7%요? 네네. 아이고. 이거 지금 그 추석 전에 사셨나요? 네, 그죠? 그때 거의 직전에. 네, 아이고. 이거 애플 관련주로 사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아요. 그죠? 근데 애플이 오늘 애플 관련주들이 좀 떨어져요. 근데 네네. 좀 얄밉게도 어제 애플은 또 올라갔거든요. 미국에서는. 아, 네. 이게 초기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이제 16이라는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예상보다 초기에 그 예약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고 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 덕산 네오룩스와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덕산 네오룩스는 이미 그 한계점, 하락에 대한 한계점을 지금 이미 넘어서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 애플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는 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호텔. 자체는 호재죠. 그 자체는 네네. 호재고. 왜냐면 새로운 게 출시가 됐으니까 호재인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예약 판매가 조금 이제 이제 둔화됐다라는 건 예상보다 좀 그 스펙이 좋진 않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 그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애플이 뭔가 특화돼서 어떤 뭐 신기능 때문에 애플 폰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그 익숙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제품을 통해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애플 쪽에서 뭔가 좀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안 좋았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제가 볼 때 지금보다는 나중에는 주가가 또 다시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시 자체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덕선 네로스는 오늘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거 나중에요.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보다는 좀 위쪽에서 저는 이제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가격을 잡아드리면 위쪽으로는 뭐 그냥 33,000원 정도 잡아도 이익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오늘 하락은 아마 하락 이후에 뭐 오후장에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하락은 일단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팔 필요는 없고요. 반등 시 33,000원? 네,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33,000원에서 저는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SO일이고요. 네. 68,200원에 15%요. 68,200원이요. 네. 네, 그럼 15%. 자, 그러면 지금 68,000원대면 위쪽 구간이군요. 네. 네. 혹시 이 SOE를 사신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그때가 좀 이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샀었는데, 아, 그게 아닌.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 약간 차트를 좀 보면서 네, 이 반등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네. 근데 이제 SOE는 이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유가 흐름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매수했을 때보다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배럴당 뭐 65달러까지 이제 왔다가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유가가 빠지면 결국 이제 실적의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정유 관련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유가는 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한번 이제 저점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좀 악재들이 많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뭐 수요 네. 둔화라든지 또는 네.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더 이상 감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가 인하됐죠. 네.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유가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수요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 정유주를 샀다면 단기 접근은 할 자리는 아니었고요. 좀 길게 끌고 간다면 위쪽에서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팔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기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난 기간 투자를 좀 오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한 뭐 7만 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중에 좀 더 기다리신다면 나중에 7만 5천 원이라든지 8만 원까지도 분명히 또 볼 수 있는 가격이 오거든요. 네. 요거는 좀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 네. 일단은 7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6만 원 아래쪽 있죠. 6만 원 네. 아래쪽에서는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더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7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결정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추석 잘 종목?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어요, 예. 명절? 예, 예. 아, 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음. 재룡전기를 네, 한 2주 전에 우리 상담을 했거든요. 네, 우리 황민영 멘토님하고. 2주 전에요. 네, 네. 근데 지금 6만 원대가 그때 매물선이 많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6만 원 선인데 네, 제가 사실은 10%좀 추가 매수를 못했죠. 5만 원이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못하고 5만 원 중반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좀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이 전력 설비가 뭐 앞으로 한 10년 동안 뭐 네. 네, 그런 자, 이슈가 그러면 일단 나왔고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6,400원이요. 66,400원의 비중은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10%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물대가 지금 여기서 걸려갖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한 6개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멘토님 생각은 어떤지 그냥 참고상으로 제가. 네. 일단 제가 그때 6만 전화 원, 주시라고. 네, 6만 원대 네. 매물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네. 딱 네. 6만 원에 걸리잖아요. 네, 이게 왔다 이제 갔어요. 그죠. 네. 이 매물대라는 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매수해서 물려 있는 가격대를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그렇고 앞으로 6만 원에서 위쪽으로 네. 본다면 7만 원까지 흔들리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매수한 가격이 66,400원이니까 예, 우리 66,400원. 목표는
손실 없이 탈출하겠다 이런 목표라고 네. 이제 목표로 잡게 된다면 네. 재령전기는 이제 뭐 바로 여기서 올라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번쯤 네. 부딪히고 나서 이제 가는 자리라 그래서 그냥 바로 올라가다 아니면 눌렸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 매수는 여기가 이제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네, 지금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매매해갖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네. 할 필요는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네. 나중에요. 네. 66,400원이니까 저는 7만 원까지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6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네. 68,000원 정도에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건 네. 이번에도 한 번쯤 올려주고 나서 이제 눌린다는 건데 이미 네. 이전에 반등 좋을 때보다는 좀 달라진 건 이 흐름은 이제 위쪽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68,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때 정리할 거를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러면 혹시나 보고 좀, 네,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면요. 네, 아래쪽 이 5만 원 정도 자리가 사실 중요한 자리거든요. 5만 원이요? 네, 5만 원에서 아래쪽 보시면 이제 45,000원이에요. 네.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와서 하락이 잡힌다면 추가 네. 매수를 만약에 진짜 하신다면 한 5%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다가 또 밀려버리면 이때는 좀 빠져나오셔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난 탈출하겠다라고 한다면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반등 주는 거 확인하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가격 밀리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68,000원까지. 참고로 저는 현금은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있어도 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 종목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멘토님 지금 네. 그 리포터가 주말 저희 휴일 사이에 네. 그 뭐야 전력 설비가 앞으로 뭐 10년 동안 뭐 전쟁이나 막 이런 지금 사실 이슈가 나왔고 좀 이런 뉴스들이요. 네.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전력 쪽은 좋아질 건 맞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왔던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네. 이거 뭔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알려졌었고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력 쪽은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이걸로 네. 인해서 뭔가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전기차도 그렇고 예전에 되게 막 앞으로 몇십 년을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꺾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건 좋은 거고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건 맞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뭐 이런 고점을 뛰어넘을 거나 네, 뭐 10만 원 이렇게까지 보기는 정도는 어렵다는 네. 거죠. 네, 이거는 분위기 보면서 이번에는 탈출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68,000원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68,000원 선에서 네, 저는 우리 그렇게 멘토님 같은 봅니다. 경우 매도한다 이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진짜 실말수록 예.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72,000원에 네. 50%나 가지고 있어요. 아우, 72,000원에. 그럼 어떻게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네. 가만히 놔놓고 그냥 뭐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세월만 이제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좋다는 얘기를만 했었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12만 원까지 간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 신뢰하고 가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종목을 선택한 건 나의 의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의 말대로 그대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사실이라면 그러면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삼성전자도 하이니스도 그렇고 최근에 밀렸다 반등 줄 때도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니스 못 버틴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이니스가 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저는 나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비중을 50%를 담으신 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비중을 작게 담았다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번에 다 샀기 때문에 이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네. 오래돼가지고 자꾸 추가 매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모아가는 그러면 지금 거예요. 얼마에 사서 최근에 얼마에 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한 게?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네. 메뉴 코로나 그때 좀, 샀다가 예, 그쪽에 막 많이 올랐잖아요. 네. 9만 얼마 그 정도까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비싸게 8만 얼마에 샀어요. 그 수익이 그때 났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 그래가지고 네. 억수로 고생을 했는데 또 이제 막 추가 매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 단가를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86,000원 얼마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것도 88,000원. 미련스럽게 안 팔았죠. 기대가 좋아가지고 막 안 팔았어요. 아, 이게 놓친 결국은 좋은 게 놓쳐버린 거네요. 예. 아, 이거 다음에 기회 온다고 해서 또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오래 기다렸다 그만큼 왔으면 이거 파셔야 되는데 이거 못 파신 건데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갖고 가야 돼요. 이건 여기서 팔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추가 매수도 그렇고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떨어진 것도 보면은 굉장히 좀 저점에서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올라가면서 또 따라 샀거나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래 그죠? 됐어요. 몇년 이 종목 이제 됐어요. 가져가시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종목을 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대신에 절대 안 팔죠. 안 팔고 더 내려가면 네. 그 다음은 뭐 몇 프로라도 더 사가지고, 사겠다? 예, 모아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꽉 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싶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의도인지 알았어요. 어떤 의도인지 알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6만 원 아래에서 하시면 되고요. 아, 6만 원 아래까지 네.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지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6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종목으로 그래 승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목표 가격은 8만 원까지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겠죠. 세월이 뭐 몇 년 흐르면 뭐. 네, 그래, 몇 년까지는 안 하겠나 걸려요. 싶어. 몇 년까지 안 걸려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6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네. 가능.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오면 그때는 수익 잘 챙기고 나오세요? 그분 다 팔까요? 다 파세요. 그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아니면 아니,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멘토님한테 또 문의해 전화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중간에 또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부터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 지금 아래 주소가 나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산입니다. 부산 적십자 회관 6층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시장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장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강연회 동안 오시면 또 많은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도 강연회가 있는데요. 일요일 날은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 축구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요. 역시 내용들 좀 많이 준비해서 갈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막바지잖아요. 하반기를 잘 놔야 또 내년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도 시작됐겠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수익을 올려야 되는지, 자, 실질적인 그 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의 일정 알아봤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상담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또 고지해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2638-3966번이에요. 자, 기존 번호하고 좀 차이가 있죠. 뒷번호가. 헷갈리지 마시고 이 번호로 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이 항상 좀 약간 딜레이가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전화해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리고 또 상담 신청했다가 또 전화 안 받으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수학이 드시고 연락 주시면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꼼꼼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문자 번호 나와 있어요. 샵 3989번. 문자는 100원 유료고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자, 어떤 분이 또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네, 셀트리온. 196,500원에 40%입니다. 196,500원이요? 6,500원에.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익권인데 오늘 금리 인하 발표 나서 수익권인데 네, 그 3분기도 실적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서 네, 좋게 나오는데 네. 그 변동성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오전장도 저희 국내도 그렇고 변동성이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수익 실현을 하고 3분기 정도 좀 높여 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한 3분기, 4분기까지 쭉 갖고 3, 가는 게 4분기라는 게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여유가 좀 있긴 하신가 봐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네, 네. 금리 인하 자체는 뭐예요? 호재죠. 네. 그죠? 그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쪽에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에는 또 어떤 업종이 좀 움직이게 될까? 거기서도 항상 꼽히는 애들이 바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을 꼽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셀트리온은 흐름이 지금 살아있고 오늘장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는 이유는 결국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에 의한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 사람들은 좀 겁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 빠진 매도하는 그 자금들은 네, 네. 증시 대기 자금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갖고 그냥 아예 빼고 아예 그 나가는 자금일까요? 대기 자금으로. 그죠. 결국은 주식하는 자금, 시청자분도 그렇잖아요. 시청자분도 이제 만약에 셀트리온을 팔았다. 그러면 계좌에서 또 다른 종목을 이 돈으로 사겠죠. 네, 네. 네,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IT에서 빠진 자금들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갈까를 고민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재료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네,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뭐 40%고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지금 뭐 파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또 올라가면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판다면 일단 뭐 지금 뭐 3분의 1 정도, 뭐 40%니까 10%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좀 불안하시면 비중이 좀 크니까 10%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20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뭐 밑에 다시 떨어지면 그때 사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팔기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판다면 10% 정도만 한번 수익 좀 정리해두면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잘 내시고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을 좀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문자 상담 종목은 펩트론이고요. 자, 그리고 자, 펩트론.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은 7만 원의 비중 20%네요. 자, 7만 원의 비중 20%. 펩트론을 매수를 이 가격에 하셨다는 건 이거 아마 위쪽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지금 따라 붙으신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위쪽에 상승할 때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페트론이 예전에 그 인벤티지랩하고 이제 노보, 뭐 릴리 얘네들하고 이제 맞손을 잡고 뭔가 좀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빠졌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사실 좀 많이 피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살짝 이제 눌려 있긴 한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은 좀 지키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락해서 위쪽으로 바로 돌려내기보다는 한번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보통 나와요.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그 7만 원까지 보다는 일단 6만 5천 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보시고 6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뭐 그게 이제 7만 원까지 확 올라갈 수도 있지만 6만 5천 원 위쪽에 올라갔을 때 저는 정리하고 나오자 이 구간입니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구간 여기서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예, 주식 잘 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슬쩍 예. 잘못하셨죠? 네. 이마트. 네, 이마트요? 예. 매수가 価 비중이 어떻게 6만 됐어요? 5천 원에 샀는데, 네. 그 장이 왜 이런지 불안해 죽겠네. 좀 물 좀 타도 될랑가 모르겠어. 6만 5천 원에 사셨으면 이거는 최근에 사신 가격인데요? 예. 이마트를 그러면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왜 사신 거예요? 이번기 이마트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좋다하고 네. 이래가지고 내 샀지. 그리고 이거 나오보니 또 이마트가 앞으로 8만 5천 원까지 한 8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 자, 이게요. 이마트가 실적이 너무 그동안 좀 안 좋았고요. 앞으로 그렇죠, 실적이 좀 예. 좋아진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희한하게 좀 많이 흔들리네요. 그러니 오늘 말빠져 이상해서 내 어, 전에가. 왜 그런지 혹시 좀 모르고 계신 거죠? 난 나이가 많아가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 네. 수가 없지.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이제 100% 확실하다기보다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 아이폰 아시죠?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 예. 미국 스마트폰. 그게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마트하고 아이폰 관련주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마트에서도 아이폰 16을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어찌 보면 호재였던 건데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호재지만 지금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많이 둔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예.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로 좀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예. 되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이쪽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예. 다만 많이 떨어진 건 맞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조금 길게 보실 거면 이제 올해 연말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보신다면 7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7만 원, 네, 7만 원. 예. 7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를 분할로 조금씩 하세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해야지. 요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네, 예.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마트나 네. 그 호텔 신라나 똑같지요. 장거리 비슷하지요. 나는 호텔 신라로 바꿀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거든. 이게요. 저기. 유통업종이긴 예. 같은 그쪽이긴 한데 예.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면세점이라든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이 호텔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연관이 있는 거고 이마트 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통 쪽이 그렇죠.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통 쪽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예. 지금은 이마트가 먼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요거 나오고 나서 바꾸면 안 되겠어요. 바꾸지 마시고 이것부터 수익으로 나오세요. 수익으로 나와야죠. 이거 손실 보고 나오면 또 다음에 가봐야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잘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그러면 더 내려가도 물은 타 좀 할까요? 네, 물 타지 마세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내려가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이번에 또 문자 상담이 왔는데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예요. 원익 QNC. 매수하신 가격이요. 26,8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은 5%. 자, 26,800원의 비중 5%면 이 종목도 이제 추석 전에 아마 그 시점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때 반등 좋고 매수하신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익QNC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죠. 지금 IT 쪽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다만 원익QNC는 아래쪽으로 보시면 22,000원 정도 자리가요. 이 과거에도 이제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만약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22,000원 아래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22,000원 아래쪽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 문자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9,9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지금 9,900원에 40%의 비중이면 이 종목도 위쪽에서 추석 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에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앞전에 매수했다면 올라왔을 때 못 빠져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일단 매수 자체가 좀 잘못되신 거죠. 매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매수가 잘못된 건가, 이 타이밍 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최근에 이제 주가의 급등이 좀 나왔고 다시 하락이 좀 잡혀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긴 했어요. 이거 결국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반으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보시면 흐름은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위쪽은 고점이 좀 막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주면은 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매도하실 때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위쪽에 그냥 10,000원에 걸어두고 나오세요. 9,900원이니까 10,000원에 9,0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에 10,0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 자, 매수하신 가격은 4,270원이에요. 자, 그리고요, 비중이 지금 10%인데 4,27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을 보니까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또 전망을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이제 매수해서 들고 계셨다는 건 중간 지점에 한 번의 반등이 있었고요. 예전에 아마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보다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이유가 물어보면서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드림 시큐리티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보안주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면 정말 심하게 떨어지고요. 올라가면 또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 드림 시큐리티의 주가는 이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재료,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졌을 때 팔면 안 돼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또 힘들어요. 왜? 계속 유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제가 말씀드리면 위쪽으로 대략 4,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앞으로 반등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4,000원에 그 4,270원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4,000원은 좀 이제 손실 가격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4,000원에 올라오면 팔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인 시장도 점점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또 같이 엮여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4,000원 매도가 꼭 걸어놓고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림 시큐리티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뭐 다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못 해드린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또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다 확인하셨죠? 바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강연회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는 11시부터 1시까지 바로 1,000원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작됐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